정말 괴기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BS에 나와서 어제 저녁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제1공영방송에 나와서 안정세를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나라 국세청은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도착할 종부세 고지서를 계속 찍고 있었던 겁니다. 참 엽기적인 부조리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세, 해결의 실마리를 마지막까지 찾다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국세청은 94만 7천 명에게 보내는 종부세 고지서를 등사로 밀고 있었습니다. 등사라는 말은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쓴 말인데 아무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4년 만에 이 나라가 종부세로 걷어들인 긁어모은 돈이 10배가 늘어났답니다. 10배.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종부세로 고지한 세금이 5,595억.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세청이 어젯밤까지 다 등사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 우편물이 댁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걷어들일 예정인 돈이 5조 7,363억. 정확히 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가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숫자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아주 정점을 찍었죠. 그쪽에서 4인방, 5인방 하는 이 패거리들이 거둔 수익은 10만 %. 우리는 은행에 돈 저금해놓고 2% 정기적금 이자 오르지 않나 3%. 그다음에 대출 받아서 이게 3%에서 4%로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 패거리들은 초과 수익이 10만 %, 1,100.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저도 아침에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프린트된 고지서가 여러분 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종합부동산세 이 명목으로 주택에 대해서 긁어 모은 돈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는 5,500억쯤 됐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4년 말에 얼마를 걷어들일 예정이냐면 5조 7천억.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할 정도입니다. 여기 통계 숫자 그대로 드러난 거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종부세는 금년에 긁어 모을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3배. 문재인 정권 들어서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액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169만 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다 내야 될 종부세 평균가액은 750만 원. 4배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어떻게 세금이 10%만 늘어나도 그냥 아부성인 나라가 세계에는 수두룩한데 이 나라는 세금이 한번 올랐다 그러면 3배, 4배 눈 하나 깜짝 않고 종부세로 걷어들인 주택에 한해서 종부세로 걷어들인 돈 이게 10배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벼룩이
이 높이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금이 10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4배가 오르고 이게 나랍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여러 다방면에서 지금 저희한테 그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데 드디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또 민주당은 헛소리를 했다가 얼굴이 낯뜨겁게 됐죠. 금년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우리 국민들이 76만 5천 명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94만 7천 명이라고 고쳐서 말했습니다. 아니 숫자가 틀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2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완전히 등 돌려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정책 담당자가 기획재정부 실무자한테 전화 걸어서 이 금년에 종부세 고지서 몇 명한테 발부가 되죠?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 주나요? 그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너무 올라서 잠이 오지 않는다. 국민이 정말 많으신데 아니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KBS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엽기적이고 이 괴기스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대통령 하는 말과 기재부 하는 말과 더불어민주당 하는 말과 국세청 하는 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 암울하고 괴기스러운 풍경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트루먼 쇼라는 영화의 어떤 세트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은 그저 타큐맨이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쇼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사이에 저 뒤에서 국세청은 계속 국민들 호주머니를 긁어낼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참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안정세. 대통령 입에서 안정세,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하는 순간 눈치 빠른 떴다방들은 집 사 모읍니다. 대통령이 부동산에 자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부동산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가격은 자신이 있습니다. 집값 오르려나 보다. 빨리빨리 영끌을 해가지고 집 사야 된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상당히 안정세, 그것도 그냥 안정세가 아니라 상당히 안정세랍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일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대통령 말대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왠지 그 징조가 불길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이 코로나의 끝이 보입니다. 터널 끝이 보입니다 하면은 바로 팬데믹 2차 왔고 3차 오고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일을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터널 끝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바로 2차, 3차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았어요. 참 기가 막힌 나라에서 기가 막힌 대통령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뭐 했길래 4년 반 동안 뭐 했길래 아직까지도 실마리를 찾고 있나요? 그놈의 실마리는 어디 숨어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숱하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도대체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없으니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곳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난 4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목에 피가 터져라고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속이에 격리일기식으로 마이동풍 했던 대통령이 어제 TV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실마리를 찾겠답니다. 지금 국민을 개소 뭐 이 바보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26번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런데 또 찾아요 실마리를? 우리 청와대의 경제 전문가들, 이 부동산 대책 그 실무 책임자들, 대통령 이 사람들은 4년 반 동안 실마리만 찾다가 이제 곧 물러날 처지입니까?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글자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일종의 반성문을 쓰는 거죠. 부동산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정부 기간에 문재인 정권 정부 기간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기가 막힙니다.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반성문을 쓰더니 바로 몇 초 뒤에 우리 정부 들어와서 입주 물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았대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짧은 순간에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 모릅니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서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수요만큼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 대표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읽다 보니까. 뭐 어려운 말로는 그걸 형용모순이라고 한다든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영 땅판인 전화번호를 대통령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국세청 홈택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 제일 이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안심이 놓인다는 그쪽에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1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원 넘는다면서요? 집이 이제 두 채, 세 채 되면서 그 세율이 굉장히 막 치솟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달에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지금 4년 6개월이 지났는데 종부세라는 그 세목으로 걷어들인 돈이 10배나 치솟았다. 국민의힘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KBS에서 국민과 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 돈키호테 대통령이라고 그랬네요. 돈키호테.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란 개셀구다. 임승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빛 좋은 개살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살구, 제 어르신들 많으신데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살구나무에서 살구가 열리면은 빛깔도 좋고 맛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맛 좋은 살구는 빛깔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살구,
맛이 영 떫어서 먹을 수 없는 게살구는 빛깔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빛깔 좋은 게살구, 어이구, 야, 이 살구가 이렇게 좋네 하고 입에 넣어보면 아우, 에테테테 이렇게 뱉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겉만 번지르르한 그 말에 대해서 게살구는 빛깔이라도 좋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게살구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중 상당 시간은 코로나 관련 질의응답에 할애됐습니다만 백신 수급 차질 및 숨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쏟아졌음에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의 태도는 경악스럽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통령이 최소한의 공감을 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누군가 그랬겠지요. 소상공인 얘기하지 말라고. 정의당에서도 이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 임기 말 마지막을 국민과의 대화였음에도 국정운영 5년 동안 심화됐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뭐 정의당도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동정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의 기본적인 논조가 그렇습니다. 그 어느 야당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데요. 이제 그것이 심화된 계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4월 15일 총선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모종의 딜을 해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주고 뭐 공수처를 뭐 통과하고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례 정당, 유성 정당을 최초 약속과는 달리 지금의 열린민주당 그 비례 정당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정의당으로 갈 그 비례 정당을 향한 투표, 이것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비례 정당을 위한 투표까지 하면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을 20석 이상 갖게 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배신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뒤통수를 세게 탁 쳤지요. 그 다음부터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 겁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KBS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정의당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계 숫자만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금년이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통계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이 통계 숫자. 그 통계가 어떤 통계인지는 일단 덮어놓고 그냥 겉으로 난 그 통계 숫자 던지는 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제가 말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들어보지요. 최근 정부 통계를 보면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수가 늘어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늘었다고 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일자리.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그런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빈 강의실 전기불 끄기, 동네 길가에 휴지 줍기, 담배꽁초 줍기, 하루에 뭐 3시간 일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는 6만 원인가요? 정확한 액수는 확인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일자리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일자리로 그나마 뭐 용돈을 좀 충당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뭐 그런 일자리를 뭐 주민센터나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면 가셔야지요. 눈먼 돈 어디론가를 갈 돈 받아서 요긴하게 쓰십시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돈 준다고 그러면 다 받아서 쓰시고 요긴한데 모아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투표와 선거만 제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일자리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통계로 다 잡힙니다. 빈 강의실 전기불 끄기, 뭐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 줍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일제 취업자. 그런데 이 전일제 취업자 이거는 일주일에 적어도 36시간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21%나 급감을 했습니다. 21%. 제대로 된 일자리, 너도 나도 갖고 싶은 일자리는 44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서 금년으로 오는 사이.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요. 그냥 공공일자리, 시간제 아르바이트 그것까지도 다 취업 통계에 잡아가지고 불어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자리 파괴 정부다.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것은 그 일자리 취업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해버리는 정상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을 2배, 3배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파괴 정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